오늘은 6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되신 검사님을 만나볼 텐데요. 대구지검의 성현석 검사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검사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지검검찰청 형사 2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현석 검사입니다. 2023년 11월에 초임검사로 대구지검에 부임해서 형사 2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형사 1부, 공판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검찰청 형사 2부는 도박,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근무하면서 성폭력범죄, 아동학대 사건,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등을 전담하였습니다.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40대 초반의 남성인 피의자가 당시 15세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매매 상대방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남성 중 한 명에게 접근해서 그를 이제 협박을 해서 200만 원을 요구하고 35만 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2024년 7월경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제 처음 만난 날에는 피해자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신 피해자는 소위 포주와 같은 역할을 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습니다. 피해자는 먼저 고민 상담이나 말동무를 해주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성매매할 상대방을 소개하기도 하고 성매매 상대방을 만나러 갈 때 데려다 줄 테니 돈을 벌면 반씩 나누자 라고 하면서 성매매를 여러 차례 권유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상대 남성을 이제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 이런 취지로 협박을 해서 200만 원을 요구하고 35만 원을 이제 받아냅니다. 피해자로부터 갈취를 당한 상대 남성은 우선 본인의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피해자를 다시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도와주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여죄를 밝혀내서 이제 피해자를 구속 기소하였고 최근 피해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정보 유죄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가 제출한 조작된 증거로 인해 사건이 불송치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이 이상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피해자는 공갈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제 피해자를 대구에 데려다 줬는데 위험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피해자를 도와준 것이다. 이런 내용의 대화를 피해자와 이제 나눈 다음에 이걸 녹음해가지고 경찰에 제출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를 이제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준 것은 이제 피해자 본인이고 피의자가 제출한 녹취 파일은 이제 고소를 당하자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내용을 봐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재수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의자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서 피의자가 수사 대응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그런 내용의 대화를 추가로 확보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갈 혐의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매수 및 강요 행위까지 추가로 밝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를 규명하셨나요?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성매매 3대 남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면서 애초에 피해자에게 이런 성매매 상대를 소개를 하거나 이걸 직접 찾아주거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 알선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았더니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에 피의자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매매를 권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 피해자의 성매매 상대방을 이제 물색하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 내역 같은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해서 피해자의 여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수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많이 확보하면서 이제 사건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는 주로 어떤 사건을 해결하나요? 검찰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사건, 가정폭력 범죄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에서는 이에 더하여 소년 사건, 스토킹 범죄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것처럼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범죄를 다룰 때 어떤 수사 철학이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초임 검사라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동 청소년 대상 사건을 다룰 때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소년이 피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년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 심판을 이제 비공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은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파이팅!